오늘날 일본의 혐한 수준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일본의 각종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들의 우리에 대한 자세는 적대국을 대하는 태도에 비할 만합니다. 일본에서는 혐한이라는 내용의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할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하고, 또한 혐한 데모와 기사, 방송 등 이해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한이란 내용이 들어가면 시청률도 올라가고 판매 부수도 수직 상승하는 등 일본인들은 사사건건 한국인을 깎아내리고 왜곡하느라 열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불매운동에도 그들은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제품을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불매운동할 건덕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혐한이라는 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어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혐한이라는 용어는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소극적인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가 한국을 진지하게 반대할 만큼 대단치 않다는 멸시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의 의미라고 합니다만 과연 일본은 우리 한국을 멸시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을까요? 2001년 일왕 스스로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가게가 백제게임을 밝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가 건국한 나라가 오늘의 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국은 일본의 쌀 재배수를 전수했고 문자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와 기술 등 문명을 전달한 국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일본 각지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이 남겨놓은 유물과 유적이 산재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학계의 양심 있는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고고학자가 왕릉을 발굴했다가 한국계 일색인 것을 알고 황급히 도로 덮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왕릉은 발굴 금지로 묶여버렸습니다.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아베를 비롯한 일부 우경화 세력들은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터무니없는 돈키호테 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나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는 일본의 재무장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시 한국을 도모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꺼져가는 자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아대니 이것을 빙자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나라는 자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아베의 기도는 일본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예전에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배로 주고 말로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 땅인 대마도는 원래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 땅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지도와 에도시대 대학자인 하야시 시에이가 1785년에 지은 지도인 삼국풍남도에 엄연히 조선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마도를 일본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 우리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슬그머니 자기 땅에 편입시켰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역사 교과서에는 근현대사를 거의 다루지 않고 메이지 유신까지만 기술하고 있는데 남의 땅을 도적질해놓고 역사까지 날조해서 자국의 후세에게까지 과오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 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하니 대마도는 내놓지 않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딴청을 부리는 술수를 쓰며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네 땅인 근거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대마도가 아직 한국 땅이던 시절 우리가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반면에 일본은 개국과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당시 막부말 기정권의 반감을 가진 일왕 추종 세력 중 하급무사인 사카모토 료마 등이 중심이 되어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의 막부 정부는 중국과 통상하러 증기선을 몰고 온 큰 배를 보고 기겁을 하였고
위협을 느낀 그들은 미국의 페리 제독과 1854년 미일화 친조약을 맺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58년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굴욕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왕의 직허 없이 이루어진 일로서 반막부 세력이 봉기하는 계기가 됩니다. 1866년 일왕을 지지하는 사스마원과 조슈번의 사초동맹이 결성되고, 에도 막부 세력과 조슈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막부 세력의 싸움인 보신전쟁에서 일왕의 친정을 바라는 조슈번 측이 승리하여 1867년 대정공황과 왕정복구가 성립됩니다. 이에 일왕은 위령사를 세워 전쟁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자들을 추모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후 세이난 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등 당시의 전사자 이외에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수상 등의 A급 전범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 국민들은 야스쿠니 신사와 그곳에 참배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 침탈과 침략을 미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춘계해 대전 때 군국주의자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에 자신의 명의로 공물을 보냈습니다. 강요 일부는 공물은 물론 참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는 주변국의 이목을 전면 무시하는 행동이며 자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한 동네에 한물간 양아치가 살고 있어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앞 해저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3기가 폭발했고 쓰나미가 연해를 덮쳐 많은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국민들과 기업 등이 성금을 모아 전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600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일본에 제공했고, 우리 구조대는 구조국 중 가장 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구조활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일본은 배은망덕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재난을 또다시 당하지 말한 법은 없으니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근래에 일본은 온 나라가 갖은 우환에 찌들어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잃어버린 20년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잠옷 대단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올림픽을 기화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과 중국에서 졸지에 날아온 코로나19가 올림픽의 발목을 잡아 대망의 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수십조가 넘는 재정적인 손실에다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쉬쉬하며 감춰왔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에서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 양성 환자가 하루에도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내 외부에 발표되는 자국의 양성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진단자 숫자를 대폭 늘려 양성 환자 발생 수를 줄이는 노력 대신 진단자 숫자를 줄여 양성 환자 수 자체를 줄이는 괴이한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과 불길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깜빡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발 방사능입니다. 바람을 타고 퍼지는 방사능은 도쿄 윗부근에까지 왔나 싶기 무섭게 도쿄를 지나 밑부근까지 퍼진 지 오래입니다. 도쿄가 방사능에 점령이 된 것입니다. 4,300만여 명의 도쿄인들이 방사능을 코로 숨쉬고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활발하던 말괄량이 딸을 둔 도쿄의 한 의사는 이미 도쿄에서 먼 곳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삐삐처럼 명랑하던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의사인 아빠마저 손발 들게 한 겁니다. 방사능 피폭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각종 암과 백혈병, 기형아와 미수가 발생 건수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늘어나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일본인의 인구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위해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관하여 눈치 못 채게 하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짓입니다. 아베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자국의 어린 세대와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에 몰래 버리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어 세계인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며 세계를 상대로 자국에 유리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극우단체를 사주하고 국민들 간의 이간을 조장하여 반목하게 만드는 등 이웃나라로서 못할 짓을 해온 것도 그 일환 중 하나이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재앙은 그들이 벌인 만행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유사 이래 최대의 국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으며 GDP가 미국의 70%에 도달할 만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했던 일본은 1992년 이래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국가부채율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윤전기가 과열되고 화폐가 종이값을 올려놓을 정도로 돈을 찍어서 경기 부흥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는 도무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은행에 보관료를 내가면서 저금을 합니다. 다른 한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산 국민들은 과거 태평양 전쟁 이후처럼 국채가 종이로 둔갑하는 기상천외의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베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굽힐 수 없다는 오기를 부리며 나대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인들은 봉변당할 각오로 한국에 왔다가 생각과 달리 우호적이어서 이를 본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이웃 국가의 현실을 그토록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게 지내야 할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일로 서로를 모른 채하고 적대시하며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도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때입니다. 아베는 이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용서받지 못할 과오를 저지르는 행위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지금의 일본이 연속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번의 대지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2011년에 대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가 보였다고 합니다. 지진이 빈발하고 심해어가 어부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전체가 회복 불능 수준의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웃으로서 밉지만 애처롭기도 한 오늘의 일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